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냥 또 프리스타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하고 친한 언니가 있는데 이제 교회 언니예요. 근데 살다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친구가 친척보다 더 가까운, 혹은 친구가 일가 친척 형제들보다 더 가깝고 자주 만나고 마음이 잘 통하고, 예, 살아보니까 그런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예. 친구가 형제보다 더 가까울 수 있는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뭔가 나와 마음이 통하고, 뭔가 감성이 통하고, 이런 사이가 돼야 자주 만나고 오래 만나는 거지. 아무리 같은 부모 뱃속에서 태어났어도 이게 나하고 성향이 틀리고 다르고 약간 잘 안 만나지고 그러면 이거는 남과 다름없는 이런 그런 느낌도 들더라고요. 근데 그 언니가 하루는 이 모자를 쓰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언니한테 그랬어요. 언니, 그 모자 예쁜데 나 줘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 언니가 그래? 너 가져라.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즉시 벗겨주더라고. 그래서 언니 고마워요. 이랬거든요. 여러분은 그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주위에 몇 명이나 됩니까? 저는 몇 명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언니 그 모자를 그러니까 친언니가 아니에요. 뺏어서 이렇게 쓰고 돌아다니니까 또 기분이 좋고 약간 좀 그런 거? 저보다 한 두세 살 정도, 3살인가 2살인가 아무튼 두세 살 정도 많은 교회 언니인데 그 언니도 이제 결혼은 했죠. 근데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앞으로는 제가 막 돈을 벌려고 애를 쓰지 않을 것 같은 이런 느낌. 그래서 이번에 제가 말했잖아요. 여기 이사 온 이후로 다시 일을 시작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일을 시작하긴 할 겁니다. 일을 시작하긴 할 건데 많이 안 가르칠 거예요. 예. 많이 가르치면 돈은 많이 벌지 몰라도 또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고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나이가 나이인지라 들어오는 대로 받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예. 그래서 그냥 한 타임에 한 5명 정도 놓고 한 서너 타임 정도 가르치고 싶은데, 그걸 지금 초등으로 할지 아니면 중고생으로 할지 그걸 아직 결정을 하지 못했고, 또 이거를 오프라인으로 할지 온라인으로 할지 이것도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12월 중순 이후에 할 일이라 아직은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좀 더 이제 생각을 해 볼 거고요. 오늘은 이제 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이 크리스천으로서 제가 겪은 이런 돈에 관한 이야기, 이런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제가 하나 확신하는 것은 저를 봐도 그렇고 주위에 있는 나의 크리스천 그 친구들의 삶을 봐도 그렇고, 막 허례허식 사치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한 돈이라면 반드시 어디서 나와도 그 돈이 나오더라. 그래서 내가 가장 중요한 그런 시기, 그리고 가장 그 돈이 필요한 시기에 어디서 나와도 그 돈이 나와서 딱 맞춰지더라. 그런 느낌이 옛날부터 들었어요. 옛날부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물질에 대한 그런 욕심은 끝이 없는 법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주위에 이렇게 크리스찬인 그런 교인들의 삶을 봐도 그렇고 목사님들의 삶을 봐도 그렇고 엄청 잘 살지는 못해. 그냥 이렇게 사는 거야. 서민이지, 서민. 그렇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자식 교육은
다 시켜. 다 시키고 살아. 그리고 심지어 유학도 보내는 그런 가정들도 많고, 유학 보내고 살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목사님들도 자식을 유학 보낸 그런 목사님들도 더러더러 보거든요. 이제 세상 사람들은 목사가 얼마나 재산을 축적했으면 자식을 한국도 아닌 외국으로, 그것도 선진국 미국이나 캐나다 뭐 이런 데로 유학을 보내냐, 뭐 이런 식으로 손가락질하고 막 이렇게 수근수근 되는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목사님들의 자녀들이 외국 유학을 갈 때는 거의 첫 학기 그거 준비해서 믿음으로 보내는 집안들이 많더라고요. 일단 그거 준비해서 보내. 그러면 그 자녀가 거기서 장학금을 받든 무슨 아르바이트를 몇 개를 뛰든 어떻게 첫 시작을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살아가. 그냥 그렇게 돼. 그래서 또 시간이 지나고 그러면 아주 그냥 죽도록 고생을 하고 그렇게 살아도 딱 그 학교 졸업장을 갖고 이제 졸업을 하는 거지. 뭐 이런 것도 많이 보고, 그래서 정말 돈이 꼭 필요한 시기에는 내가 축적을 해놓지 않아도 그 돈이 반드시 어디선가 나와도 다 나오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살게 되었어요. 우리 아들, 딸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인 저와 남편이 어떤 약속을 했냐면, 어떤 결심을 했냐면, 절대로 애들이 10살이 넘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만 8세죠. 10살이 넘어가기 전에는 절대로 일적으로 파이팅을 하지 말자. 절대로 일적으로 파이팅을 하지 말고 돈을 벌려고 애쓰지도 말자. 모든 중심은 애들과 함께하는 시간, 거기에 맞추자 이랬어요. 그래서 심지어 남편은 2년 동안 육아휴직까지 했습니다. 육아휴직을 하면 돈이 얼마 정도 나오냐면 200만 원을 못 넘는 돈이 나와요. 그리고 그것도 한 석 달인가 뭐 6달 정도 그렇게 나오고, 그 뒤에는 그거보다 더 적은 뭐 이런 돈이 나오거든요. 정상적인 가정이라면 그 돈만 가지고는 절대로 못 살죠. 근데 이제 그 시기에 저는 교습소를 했기 때문에, 또 교습소가 안 되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럭저럭 됐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살던 곳이 퇴촌이라는 좀 시골스러운 그런 경기도 외곽 지역의 마을이었기 때문에 정말 충분히 살았습니다. 충분히 아주 넉넉하게 살았어요. 넉넉하게. 그러니까 시골 마을에 뭐 백화점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뭐 심지어 키즈 카페도 없었어요. 원래 그런 장소가 있으면 그 장소를 가고 싶어서 돈을 쓰지만, 그러한 장소조차 없는 곳에서는 그냥 그러한 장소에 대한 필요성도 못 느끼고, 그냥 애들이 동네 놀이터, 학교 운동장, 키즈 카페가 뭐야, 뽀로로 키즈 카페 이런 거 없어. 그냥 그런 데서 산으로 들러 운동장으로 뭐 놀이터로 뭐 그런 데서 즐기면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돈이 크게 나갈 구석도 없었고, 그래가지고 아주 넉넉하게 살았어요. 정말 1년에 한 번은 꼭 해외여행을 갔고, 1년에 10번 정도는 국내 여행을 다녔고, 애들하고 같이 뭐 이렇게 살았었고, 그 다음에 간간히 지금 와서 말하지만 남편한테 아르바이트 같은 그런 일이 들어왔어요. 남편은 이제 전자공학과를 나와서 어떤 전자기기 설계 뭐 요런 쪽으로 이제 일을 하는데, 그런 친구들이나 뭐 주변인으로부터 야매로 뭐 설계 하나 해다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뭐 아르바이트 요런 것도 살짝 들어와가지고, 그런 것도 이제 보탬이 됐고, 그런 것도 이제 살림의 보탬이 됐고, 그래서 정말
넉넉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투덜거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엄청 투덜거리고 짜증을 내는 시점이 뭐였었냐면, 너무 많은 학생들이 돈을 안 내고 다닌다. 이 클킴의 공부방을 다니는데 이게 내가 봐도 심할 정도로 많은 학생이 돈을 안 내고 다녀. 그거를 어느 날 쉬어봤어. 카운트를 해봤어. 근데 이제 이런 선생님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 듣는 바에 의하면 애들이 한 30명 정도 다니고 있을 때 돈을 좀 안 내고 몇 달씩 밀리고 막 그냥 다니고 이런 류의 아이들이 한두 명 정도 있더라고. 한두 명 정도. 그런데 나는 한두 명이 있는 게 아니었어. 한 대여섯 명 있었어. 대여섯 명. 30명 중에 대여섯 명. 이게 적은 게 아니잖아요. 적은 퍼센티지가 아니잖아. 30명 중에 대여섯 명. 근데 그 대여섯 명이 한두 달 밀리고 이런 게 아니고 막 1년을 그냥 다니고 그러니까 너무 싫은 거야. 그것도 막. 근데 거기서 돈을 달라고 할 수가 없는 게, 내가 전도해서 교회 다니게 된 사람들, 이런 엄마들 많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꼭 그런 짓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거기에다 대고 말도 못 하는 거야. 그런데 한 30명 중에 대여섯 명 정도 이렇게 돈을 안 내고 막 거의 나중에는 띄어 먹힌 거죠, 뭐. 그 사람들이 뭐 돈을 내고 뭐 그러진 않았으니까. 막판에 제가 학원을, 그래서 제가 학원을 접은 그런 이유도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대여섯 명이 그러고 다니고, 또 대여섯 명뿐만이 아니라 이런 가정적인 그런 것 때문에 거의 한 50% 내지는 60% 정도만 내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또 서너 명? 뭐 이런 식으로 있었어. 그러니까 이거는 좀 짜증이 나는 뭐 이런 상황. 그런데 제가 그때 툴툴거렸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아는 목사님, 사모님한테 이 사실을 말했어. 정말 짜증나는 상황이라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는 정해진 시간 안에 일을 했고, 그 다음에 1대1 코칭식 수업이었기 때문에 걔네를 위해서 따로 내가 시간을 더 내서 걔네만을 가르치는 게 아니었단 말이야. 그냥 내가 일하는 시간은 똑같았고 그 사이에 그런 애들이 간간히 섞여 있었고, 그러니까 걔네 때문에 내가 더 뭐 일을 더 하고 뭐 이런 것도 없었는데, 내가 그 이제 목사님 사모님한테 이런 말을 하니까 그 목사님 사모님은 그런 거예요. 안타깝다는 거야. 안타깝다는 거야. 왜 안타깝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부요함이 나에게까지 와야 되는데, 우리가 그거를 충분히 느끼고 살아야 되는데, 원래 부모가 부자면 자식들도 부자인 거잖아요. 그 사실을 느끼면서 살아야 되는데, 부모는 엄청나게 부자인데 자식은 그거 돈 몇 푼 안 들어와 가지고 달달거리고 살고 짜증내고 투덜거리고 살고 이런다고. 그러면서 그때는 내가 그거를 알아들을 수도 없는 그런 말을 이렇게 넌지시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도 나는 그 돈을 못 받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작은 분노, 뭐 이런 짜증, 뭐 이런 걸 갖고 살았었는데, 요즘에 제가 이제 이사를 오면서 그런 여러 가지 체험을 통해서 그걸 깨닫게 되었어요. 뭘 깨닫게 되었냐면, 그때 왜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돈을 안 내고 다녔을까를 묵상을 해봤을 때 제가 떠오른 생각이, 요즘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데 무슨 생각이냐면, 그때는 그 돈이 없어도
내 삶에 풍요로움이 줄어들지 않은 상태였다. 난 이미 너무나 풍요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돈이 그 당시에 있었건 없었건 그건 나에게 중요하지 않았다. 그래서 혹시 모르죠. 너 지금 상태도 충분히 풍요로운데 이 돈 없는 애들 그냥 돈 좀 덜 받고 가르치면 어때? 넌 이미 풍요로운데 이런 마음이진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랬어요. 그때 내가 쪼들리고 막 이런 상태에서 걔네가 돈을 안 낸 게 절대로 아니라 나는 정말 충분히 돈을 벌고 살았고 충분히 풍요로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더 받겠다고, 그리고 걔네가 안 낸다고, 나에게 돈을 안 낸다고 울분을 가지고 살았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만모니즘 그런 거.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만모니즘, 막 돈에 대한 애착, 이게 정말 믿음이 없음과도 믿음의 없음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한 게, 어차피 죽을 때까지 내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다 먹이고 입히고 살려주시고 그런 건데,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는데 왜 내가 그 돈 몇 푼 때문에, 그것도 내가 지금 못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잘 살고 있는데 그 돈 몇 푼 못 받은 걸 가지고 분개를 하고 있나. 이거야말로 진짜 믿음 없습니다. 이거 부모를 못 믿는 거 아니야. 부모가 진짜 끝까지 나를 도와줄까? 뭐 이런 거 아니야. 그래서 요즘에는 그때 내가 투덜거리고 그렇게 살았던 거가 다시 이렇게 반추가 되면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내 돈을 떼어먹고 안 내고 그랬던 것이 결국은 그 사람들이 돈을 안 냈어도 나는 충분히 충만하게 살 수가 있었기 때문이구나. 뭐 이런 요런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도 이런 일이, 이제 주님께서는 제가 정말로 돈이 필요할 때 돈을 갖다 주시는구나, 이 생각이 확실하게 이제는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영원히 풍요로울 것이다, 이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완전히 열심히 막 그냥 돈을 벌고 돈을 축적하고 이러한 생각이 많이 없어졌어요. 제가 오늘 요 영상만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이제 드리자면, 입주 2달 전에 입주금이, 그러니까 입주 2달 전에 더 내야 되는 분담금이 엄청나게 높아진 거야. 1억이 높아진 거야. 1억이. 그래가지고 그 전까지는 룰루랄라 그러고 살았는데 갑자기 1억이 높아지니까, 여러분 2달 동안 1억을 융통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9월 달이었거든요. 9월 1일서부터 뭐가 발동했냐면 DSR 이게 발동을 해가지고 굉장히 적게 대출을 해주는, 우리나라 그 주택 시장에 있어서 주택담보대출, 이게 정말 말할 수 없이 옛날과 비교하면 정말 말도 안 되게 정말 잔금대출, 주택담보대출이라고도 하고 잔금대출이라고도 하는데, 그게 너무나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DSR이 적용돼서 이거 대출을 받았으니까 딴 곳에서 신용대출이라든가 이런 것도 못 받아. 그러니까 오롯이 나는 남편과 나는 1억이라는 돈을 오롯이 2달 만에 벌어서 충당을 했어야 됐다. 2달 만에. 그런데 정말 희한하게도 그 시간에 그 기간 동안 남편에게
아르바이트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원래 남편이 육아휴직을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좀 했지만 회사를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하기는 정말 힘들거든요. 그리고 의뢰를 하지도 않아. 왜? 이 사람이 회사를 다니고 있다는 걸 아니까. 이제 주위에 이제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자기 사업을 그런 쪽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희한하게 그 2달 동안 남편한테 아르바이트 건이 줄기차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남편이 하는 일이 뭐 이렇게 기계 설계하고 요런 쪽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엄청나게 뭐 일을 뭐 피지컬하게 그런 쪽으로 일을 많이 하고 이게 아니고 그냥 저녁 먹고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나는 알아볼 수 없는 어떤 도표나 그림 같은 그런 모양을 계속 깔짝깔짝 뭘 이렇게 그리거나 뭐 만들거나 뭐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짓을 저녁밥 먹고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그걸 하는 거야. 예전에는 회사에서 집에 오면 그런 걸 하나도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의뢰가 들어왔으니까 그리고 돈을 좀 더 벌어야 되니까 그 짓을 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도 이제 이게 요런 설계 요런 쪽은 단가가 좀 세니까 그래서 남편하고 그런 말 했어요. 요거 몇 달만 하면 충분히 그냥 벌어서 이게 되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2-3달 남겨놓고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도 일이 끊임없이 들어오는 게 난 너무나도 신기했어. 그러니까는 뭐 컨설팅을 제외하고라도 뭐 이런 거 있거든요. 뭔가를 만들었는데 이것 좀 봐주세요. 뭐 이런 거. 그런 이제 뭐 그런 거 이제 확인해주는 뭐 이런 거. 그럼 그런 거를 이제 돈 얘기는 하지도 않고 이제 그런 걸 이제 봐주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돈이 들어오고 뭐 그러니까 그 시기 그 2-3달 동안 바짝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니까. 그래서 이것저것 융통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딱 2천만 원이 부족한 거야. 근데 그 2천만 원은 어떻게 어디서 구할래야 구할 수가 없어. 우리는 최선을 다했어. 근데 2천만 원이 딱 부족한 거야. 그런데 여러분께 말하지만 그 2천만 원을 융통해 준 사람이 가족, 친척, 일가 친척 그런 사람들이 결코 아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결코 아니었고 별로 친하지도 않은 1년에 전화 한 번 할까 말까 이런 사람이었는데 물론 그 사람은 크리스천이죠. 사실은 목사님이기도 해요. 그런데 목사님이라도 예전에는 아는 동생 뭐 이런 관계였을까, 아는 교회 동생 뭐 요 정도 관계였으니까 그 정도 관계였었는데 목사님이 되고 기도 제목을 말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서 제가 요즘에 사실은 이런 일 때문에 정말 힘들고 어렵다. 2천만 원은 딱 모자란데 나는 이것을 친척을 통해서 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좀 절망스럽다고 그랬는데 그분이 기도를 하다가 그 다음날 연락을 할 거야. 그 2천만 원 내가 빌려드리겠다고. 그래가지고 아무튼 근데 이제는 그 모든 일이 다 해결이 이제 되고 이제 그랬는데 그때를 생각해 보아도 또다시 나는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돈이 필요하면 반드시 어떤 소스를 통해서라도 이게 들어오는구나. 뭐 이런 걸 알 수가 있었고 그리고 그 잔금 대출이 되는 그날 우리는 이사를 갈 줄 알았어요. 그렇게밖에 시간이 안 됐어. 그러니까 너무나 빠듯하게 이제 이사를 가야만 하는 그런 입장이었었는데 이러저러한 이유가 이제 생겨서 이틀이라는 시간이 주어진 거예요. 즉 10월 30일에 잔금 대출을 뭐 다 하고 아파트 키를 받고
11월 1일에 이사를 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틀이라는 시간이 주어진 거야. 그래서 그 이틀이라는 시간 동안에 뭐 줄눈이라고 있어. 줄눈. 뭐 욕실 두 개의 욕실과 주방 이런 거에 줄눈을 하는데, 그럼 뭐 곰팡이도 안 생기고 엄청 좋은 거거든요. 근데 난 줄눈이 그렇게 예쁘단 걸 처음 알았어. 줄눈을 하니까 정말 욕실과 주방이 너무 멋져 보이고 너무 반짝반짝하고 너무너무 매력적인 거야. 그래서 와, 줄눈이 진짜, 줄눈을 하니까 진짜 아름답다. 욕실이 그냥 확 격이 사는 듯한 그런 느낌. 줄눈을 하고 입주 청소도 못하고 들어갈 줄 알았는데 입주 청소도 하고, 그리고 뭐 커튼도 달고,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도 천장에 다 방방마다 부착시키고, 이틀 동안 진짜 바빴죠. 그렇지만 다 했다는 거. 다 해가지고 정말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이제 이사를 했는데, 그래서 이곳을 통해서 나는 그렇게 그냥 엄청나게 돈을 열심히 벌지 않아도 결국은 이 돈이 필요하면 결국은 어디서 나와도 나오는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지금도 아직 우리 자식들이 10살이 지나지 않았으니까 7살하고 9살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돈 벌고 막 이런 것보다 이 자식들한테 좀 더 집중하는 게 어떻게 보면 맞는 일인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너무 막 돈 버는데 열중하다 보면 자식이 약간 거추장스러운 그런 게 반드시 있다니까. 반드시 있어. 그래가지고 너무 내가 막 일에 막 몰두하고 막 일에 몰두하다 보면 자식이 거추장스럽고 나의 걸림돌이 되는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느끼는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느낀 결론은, 이걸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이 일에 너무나 몰두한 나머지 자식이 약간 내 인생에 뭐 걸림돌이랄까, 거추장스러운 이런 존재로 자식을 나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이 일을 덜 하고 아직 어린 자식들에게 좀 더 신경을 쓰는 게 어떨까. 물론 내가 여자니까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어. 여자니까. 남편이 일단은 돈을 벌어오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거일 수도 있지. 만약에 남편마저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살짝 좀 뭐랄까, 남편마저도 자식을 위해서 뭐 일한다고 하면서 일을 안 하거나 그러면 그것도 좀 이상한 거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이제 남편은 가장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는 일보다는 아이들을 좀 중심에 두고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면서,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애들이 어린이집 다닐 때가 정말 최고의 일하는 그 시기였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그 첫째가 그 돌이 지나서 어린이집을 다녔고, 둘째도 돌이 지나서 이제 어린이집을 다녔는데, 어린이집이 좋은 게 한 12시나 11시 정도에 애들을 보내서 한 6시 정도까지 이렇게 어린이집에 있게 하니까, 그 시간 동안 제가 이제 초등학생이나 이제 중학생 아니면 고딩이라도 만약에 그 시간 동안에, 그 사이 시간에 뭐 1시에서 6시 뭐 이런 시간에 와서 교습을 할 수 있는 애들이라면 다 받았거든요. 초중고를 막론
초중고를 다 신경 안 쓰고 그냥 다 받아서 이제 일을 했던 경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시절이 가장 일을 할 수 있는 황금기가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애들이 초등학교 1학년 때는 진짜 공부하기가 진짜 힘들어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 때가 되면 공부하기가 진짜, 일하기가 진짜 힘듭니다. 왜냐면 너무너무 일찍 끝나요. 뭐 12시 반, 뭐 1시 되면 끝나니까, 물론 요때 뭐 방과 후나 뭐 이런 걸 껴도 뭐 2시 반, 3시 이 정도면 이제 집을 오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애를 또 데리러 또 학교도 가고 왔다 갔다 이래야 되니까, 정말 이 한 곳에서 애들을 쫙 가르치는 이게 잘 안 돼요. 예, 이게 잘 안 돼. 그리고 뭐 간식도 주고 집에 오면 또 저녁도 해주고 뭐 이래야 되니까 이게 잘 안 돼. 그래서 정말 이게 옛날에 정말 애들이 어린이집 다닐 때, 그때는 한번 맡기면 6시까지 쫙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내가 내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가 황금기이지 않았을까. 그때야말로 가장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구나. 뭐 이런 생각이 약간 들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요즘에 초등을 할까, 중고등을 할까, 오프라인으로 할까, 온라인으로 할까, 그걸 겨울방학 되기 전에 한번 좀 더 고민을 해 봐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좋고 저에게도 좋은 그런 결론을 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단과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과. 어떤 식이냐면 12월, 1월, 2월 이렇게 석 달 동안 예비 고1 반을 운영하는 거죠. 예비 고1 반만 운영하는 거지. 그래서 모의고사, 고등학교 모의고사 1, 2학년 거, 그 다음에 자이스토리, 어법, 어휘, 그걸 떼어주는 거야. 매일 불러서 애들을 공부시키면서 그걸 떼어주는 거야. 그러다가 또 3월 달서부터는 일을 안 해. 그러다가 7, 8월 한 달간 또 단과식으로 또 뭔가를 또 이렇게 해서 또 애들을 모집해서 하거나, 아무튼 그래서 단과를 생각하기도 합니다. 요즘에. 예, 단과를 하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아무튼 요즘에는 생각이 많은 요즘이었어요. 예,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